서 변호사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에서 지난달 21일이고 22일이었죠. 그 대장동 수사 민간 추진위원장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또 지난달 28일에는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그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여기는 A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A팀장 등 4명을 줄소환해서 왜 소환 조사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새롭게 수사한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수사팀이 이제 과거에 그 김태훈 차장, 그리고 이제 그 울산의 송철호 사이 뭐 이런 친정권 이런 이제 검사들이 다 수사를 이렇게 뭉개면서 최고 책임자를 유동규를 이렇게 딱 특정한 거죠. 그렇죠.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다. 이거야말로 이게 대장동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수사팀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죠. 송경호 지검장, 그다음에 고영곤 4차장, 그리고 이제 강백신 특수부 3부장 검사, 반부패부 있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KBS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를 보면 그저께 마지막에 그 멘트가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된 인물보다 위선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야겠죠. KBS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보다 위선? 이 말은 이게 유동규 장비잖아요. 그 위선은 이제 그 관우가 있죠. 관우 정진상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대빵이 이재명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정진상, 이재명을 새롭게 겨냥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재조사한다. 이게 하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50억 클럽에서 기존의 검찰은 곽상도에서 멈췄죠. 그럼 이게 더 곽상도보다 더 위선. 곽상도가 국회의원 차관급입니다. 더 위선하게 장관급 대법관이 있죠. 바로 이제 권순일. 그 다음에 그 특검의 곽상도보다 더 훨씬 검찰 선배죠. 박영수. 박영수도 있죠. 크게 그 50억 클럽도 재수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재명을 겨냥한 배임 수사. 그 다음에 50억 클럽에서 권순일이나 박영수. 이렇게 전면적으로 재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죠. 제가 이재명 정도를 잡아 넣든가 무슨 수가 나와야 검찰 수사라고 그러지. 뭐 유동규 선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웃기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은. 그래서 새 팀이 그것도 송경호, 고영곤, 강백신 우리나라 최고의 검찰 칼잡이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기존에 있었던 수사 그거 뭐 해갖고 송살이나 잡아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그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하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문제고 하나는 뇌물 이런 것을 밝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뇌물 그 자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문제 지금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 보면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부르고 지난번에 그 민간인 개발 추진위원장 두 사람 아닙니까? 이호곤 씨 등 그 두 사람을 부른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주장한 내용이 자기들 멋대로 그 지주들 3분의 2 동의도 안 받고 막 그 개발을 추진을 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성남원들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수의 계약을 해버렸다. 거기서 남은 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5개 필지에서 남은 이익만도 뭐 3천 몇백억이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저번 휴가도 없어요. 저번 주에는 이제 원래 그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원주민들 초대 위원장이 이호근 1대 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2대 위원장이 이상락. 이 두 분을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 저번 주에 저희 방송에서 말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공무원 4명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언론에서 이름을 안 쓰니까 제가 이름은 앞자만 말하면 함모모, 함모모. 이분이 4명 중에 책임자입니다. 실무. 4명 다. 근데 뭐 이름을 제가 다 알지만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지만 실명을 이렇게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요런 데 공무원들도 불러서 전부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아까 최고 칼잡이를 했는데 뭐 송경호는 고영고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강백신 이분은 73년생입니다. 사법연수원은 그 34기예요. 한동훈이가 27기니까 34기 7년 후배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인류학과 나왔어요. 서울대 인류학과 나오는데 워낙 이게 윤석열 사단, 그 일부장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삼총사라거든요.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 막내 삼총사예요. 강백신이가. 그 아마 이게 조국 재판할 때 기안 가서 멀리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재판 오는 거. 그 장면을 이게 많이 봤을 겁니다. 워낙 저는 뭐 수사 아주 뛰어난 이런 데 칼잡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면적으로 원점부터 다 보는 거고요. 결국 이게 유동규, 지금 이게 위기감은 지금 만약에 유동규를 최종적으로 내세우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만배가 재판할 때마다 나는 이게 이재명 씨가 다 해주는 대로 했지. 내가 이게 뭘 한 게 뭐이냐. 지침을 따라. 내가 마음대로 뭐 하나 할 수 있냐. 모든 걸 이재명이가 이렇게 짜주는 대로 다 이게 정진상 이재명 서명이 있잖아요. 10몇 개 서류에. 나는 시키는 대로 해준 것 뿐인데 내 말 이게 배임이라면 그럼 이게 결재한 정진상 이재명이 뭐냐 말이에요. 이 항변이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그 유동규 위에 이재명까지 공범이 되어야만 이게 딱 배임죄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게 활용점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장동도 결국에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잡아야만 수사의 완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법인카드나 또는 FC 후원금, 옆집의 그 선거 사무소, 그 다음에 그 변호사비 대납, 지금 이게 다 하나하나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당군일의 최대 부패 사건 대장동을 이게 이재명 기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마 이게 검찰이 이번 주도 휴가도 없어요. 또 이게 이제 아마 수사는 거의 돼가는 거거든요. 유동규 선고 전에. 저는 마지막 이재명을 이렇게 빨리 포토라에 세워야 됩니다. 이재명을. 그래서 지금 급피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래 민영 개발로 계획했던 것을 민관 합동으로 전환하는 경위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원들이 사실상 50% 플러스 1주로 과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근데 수익은 1,830억 분이 안 가져갔어요. 그것도 이제 이재명은 당군일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습니다만 7% 가지는 화천대유가 그 천화동 1호에서 7호까지 이 사람들이 4,040억을 가져간 거 이런 것은 민영에서 민관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지금 떠넘겨 주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배임죄 본류고요. 결국은 이게 그 이재명이든 유동규든 이 사람들에게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리고 이게 성남시 주머니를 비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뇌물이나 이런 게 다 그렇잖아요. 그 화천대유 1호에 뭐 700억부터 전부 이게 그분 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유동규 혼자 이게 700억을 다 먹는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김용이나 정진상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몫이 있다면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게 핵심들 아닙니까? 아니 관호하고 장비가 이게 돈을 받으면 다 유비를 위해 쓰지 누구를 위해 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 특히 성남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버린 이런 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챙기려니까 김만배 일당도 챙겨줘야 되잖아. 김만배 일당도. 결국 이게 김만배 일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 성남 시민이 피해를 본 이런 게 사건 구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이제 검수완박이 완료가 되고 물론 기존에 수사했던 것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앙지검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이렇게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전면적인 원점에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새로운 배임 사실을 밝혀내든가 기존에 조가이고 환수조항 그것도 물론 밝혀야겠지만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삼자 뇌물이든 직접 수수든 간에 그런 뇌물 혐의 이런 정도를 밝혀내야 그래도 우리나라 제1의 검찰 칼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그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9월 10일 지나서도. 그럼요. 결국 이 경찰의 수사하고 검찰 수사는 좀 이게 무게감이 틀립니다. 경찰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인 것 중에 이제 일부는 뭐 기소하고 일부는 불기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요. 이번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지금 한 부가 더 지어놨습니다. 3부가잖아요. 일부 검사들도 이게 투입이 됐어요. 일부. 이런 식으로 이게 서울 중앙지검은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검사 숫자로 1위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검사 숫자가 전 세계 검찰청 중에 1위에 1위. 이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기획적으로 해가지고 소환해가 전면 수사를 하잖아.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 이거는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겠죠. 그냥 결과물이 없습니다. 허지부지 끝났다. 지금 지지율이 그때 가면요. 만약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폐지돼야죠. 한 자릿수로 갑니다. 한 자릿수도 가지만 검찰이 이제 진짜 그는 수사가 폐지돼야죠. 검찰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중앙지검의 특수부 2개 부서를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소환해가 지금 매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그냥 끝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최소한 이게 그 이재명을 기소까지 안 가고는 그러면 이게 검찰이 죽는 거예요. 결국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죽느냐,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 죽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누가 죽느냐. 한쪽은 이게 죽게 돼 있어요. 두 쪽 다 사는 길이 없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이런 게 제3의 길, 타협의 길은 없단 말이죠. 저는 어느 한쪽은 이게 이번에 끝난다. 끝난다. 예, 그래 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물론 뭐 새 팀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꾸물대느냐. 이럴 때 뭔가 팍팍팍 좀 내놨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도움이 되고 여러 면에서 할 텐데 너무 꾸물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받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하더라도 그게 다시 검찰로 넘어오고 그러면 푸지하세월 아니냐. 그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우리 국민들도 좀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제가 이게 그 계속 광복절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이게 그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게 검찰이 수사를 증거를 인멸하며 덮었다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검찰이요. 한마디로 이게 도둑 잡는 포졸이 도둑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게 증거를 인멸하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수사팀이 온 게 지금 몇 달 됐습니까? 한두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기존의 팀이 오히려 도둑놈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덮은 걸 새로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뭘 해도 간단한 것도 3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겠죠. 착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이게 자기 손에 보통 이게 우리 칼잡이들이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 하죠. 예. 근데 이재명은 자기 손에 돈 안 묻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돈을 안 묻혀. 그리고 이게 전부 이게 제3자를 통해 대납하거나 제3자한테 쿠션 치가지고 그 사람이 돈 쓰게 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증거인멸을 잘합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이하고 배소연이가 쓴 핸드폰이 25대 아닙니까? 25대. 그것도 이게 다 핸드폰도 이게 반납 안 하고 다 이게 폐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이게 3년 지난 거 다 폐기하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이런 게 이재명을 잡아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
경찰한테 이건 들은 거예요. 검찰이 아니고 예. 믿을 만한 게 경찰이에요. 또 수사팀이니까 또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우리 그 법인카드 있잖아. 상당히 그 언론 보도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언론에서 저는 취재하는 이게 게뭐 10분의 1이나 이 알겠습니다. 혐의가요. 그냥 그 법인카드 좀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5개 부서 돈을 돌려막고 저 돈 끌어오고 쓰고 하다 보면 전부 이게 회계장부도 허위로 조작해야 되죠. 모든 이게 지출 자료도 허위로 해야 되죠. 이게 가담자라든지 그 혐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공범자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법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근데 저도 이게 경찰이 야, 법인카드 129군 내가 왜 이래 늦어? 이랬더니 마지막 다지고 있어가지고 그 배소연이 내연남 있잖아요. 내연남.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잖아. 예. 그 말도 수사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압 수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번에 법인카드 발표는 아마 예정대로 8월 중순에 할 거예요. 아, 예. 이거 하면요. 완전히 경천 동지될 겁니다. 뒤집어집니까?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발칵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예. 경찰이 자세한 거는 말 못해도 변호사님에게 언론 보도보다 엄청난 게 많습니다. 아, 이야기를 제가 직접 믿을 만한 소식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조금만 기다려라. 좀 저 답답하더라. 광복절이라고 아니 만약에 8월 중에 뭐가 결과가 이재명이 결정적이 안 오면 저도 이게 진짜 방송하기 어려운 저도 방송 접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의 비리를 제가 워낙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책임져야죠. 근거 없이 하면. 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시면은 아마 시원한 뉴스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